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일로 들어가면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나왔다. 오케이. 자,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대한민국 국토 전체 국토 계획부터 도 단위 계획, 시군 단위 계획인 도시기본 계획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는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내 토지는 어떤 가치가 있을지 실전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내 토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국토 계획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선택사항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시군 단위로 수립이 되는 도시기본계획도 있죠. 보통 이런 계획들은 2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해서 나온다는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러한 계획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즉 2021년부터 20년을 예측한 새로운 계획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지, 내가 사야 할 토지, 향후에 발전될 토지도 미리 알아가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내 토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그렇죠. 토지 이용 확인원을 떼어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관공서나 주민센터에서 1,000원을 내고 출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주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토지 이 지번을 치면 되는데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산 56-8번지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산 56-8번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소재지가 나오죠. 이 소재지는 주소를 뜻하는 거고요. 이제 바로 아래에는 지목이 나오는데요. 이 지목은 임야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글자 옆에 물음표, 이게 뭔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임야의 뜻이 나옵니다. 산과 숲을 이루고 있는 토지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지목이란 무엇일까요? 지목의 사전적인 뜻은 필지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는 것을 의미하고요. 총 지목은 2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8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면 임야, 전, 답, 과수원, 대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이 있는데요. 지목은 정해져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지목 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바꾸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인데요. 이 지목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은 면적이 나오는데요. 이 면적은 보통 제곱미터를 사용하지만 이 평단위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 토지 거래나 매매할 때 쉽게 가격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언남동 산 56-8번지 토지는 1316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316제곱미터에 0.3025를 곱하면 평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 398평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평당 100만 원에 이 토지 주인이 내놓겠다고 해요. 자, 그럼 이 토지는 얼마가 될까요? 네, 그렇죠. 398평에 100만 원이면 3억 9,800만 원이라는 땅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위 환산할 때 평단위는 원래 못 쓰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에서는 익숙한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위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평단위 계산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다시 평으로 계산해 볼게요. 48,900원에서 3.3을 곱하게 되면 16만 1,370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현재의 실거래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토지 위치나 지형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임야에는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3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개별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토지초과 이득세 등의 각종 토지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세금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겠죠. 다음은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개의 법령 체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적 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모든 법률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내용만 체크하시고 가까운 토목이나 엔지니어링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약간의 도움과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입니다. 처음 나오는 문구가 도시지역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있듯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기에서 이 토지는 도시지역에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용도지역의 구분을 나타낸 표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이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자, 지역에서 보시면 도시지역이 나오고 도시지역은 중분류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죠. 또한 중분류에서 또다시 소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로 돌아와서 지금 보고 있는 엄난동 토지는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이죠. 또한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용도지역은 토지의 행위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모든 토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충수, 규제 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토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꼭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중로 이류, 폭 15m에서 20m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도로 15m에서 20m 도로에 접한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국토관리청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요.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뜻하게 돼요.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인근의 도시계획 시설로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도시계획 시설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쉽게 설명해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종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이 있는데요. 이 종류만 봐도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인데요. 자, 이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아까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충수, 건축 입지 규제가 정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건축 입지 규제 등을 더 강화시켜 놓은 게 바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동물이나 식물 관련 시설 입지가 가능한데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에서 만약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걸리게 되면 동물에 관련된 시설은 입지가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운동시설은 개발이 가능하지만요. 임업용 산지에서는 불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는 규제를 추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택지 개발 등의 공람 공고 사항이 기재가 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시행이 되고 있는 알림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도면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란 쉽게 설명해서 지역에서 관리하는 아까 배웠던 우리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을 표시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자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용인시는 용인도시관리계획, 여주시는 여주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한눈에 그 지역의 모든 토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요. 참고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래서 확인 도면에서는 지적도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용도 지역별로 색깔을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축척은 6,000분의 1이면 6,000cm, 즉 60m를 1cm로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양을 축소한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공법상 규제나 내용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개별 공시지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아까 배웠던 용도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규제가 많을수록 하락하게 됩니다. 즉, 개별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개발에 따른 이익이나 토지 가치가 작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국가나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에 보통 개별 공시지가의 1.5배에서 1.8배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를 보상받을지도 대략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토지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토지 개발 시에는 경사도도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산림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개발행위 허가,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임야와 농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이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미세스 머니가 함께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